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여러분, 고려아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아연 만드는 회사, 딱 여기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요즘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고려아연, 이제는 히토류 회사로 봐야 하는 걸까요? 자, 그럼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보시죠. 먼저 요즘 주가가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 이유부터 파헤쳐볼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회사의 숨겨진 보물, 바로 희소금속 사업의 가치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싶으실 텐데 그 비밀은 바로 독보적인 기술력에 있습니다. 이걸 살펴본 다음에는 이 기술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물론 이런 큰 그림에는 항상 따라오는 재무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고려아연 주가가 이렇게 들썩였을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최근 고려아연의 주가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돈과 관심이 이쪽으로 확 쏠리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근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어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걸까요? 그 동력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냥 잠깐 반짝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기업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걸 시장이 드디어 알아채기 시작한 걸까요? 가장 직접적인 불씨를 당긴 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죠. 아시다시피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인데 이건 중국이 꽉 쥐고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상 무기화하겠다는 거죠.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말고 다른 데 없어? 하고 대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당연히 희소금속 가격은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죠. 바로 이때 시장의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중국이 아닌 생산자 중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고려아연이 이 상황에서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을 거라는 기대감. 이게 주가를 아주 강하게 밀어 올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외부 환경이 좋다고 모든 회사가 다 수혜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야기의 절반뿐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고려아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진짜 가치를 숨겨놓고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고려아연의 매출 구상표입니다. 딱 보면 이름 그대로 아연이 거의 40%로 제일 크죠. 그 다음이 연, 은, 금, 우리가 아는 고려아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희소금속은 어디 있나요? 네, 저기 구석일 11% 정도?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죠. 여기서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매출에서 고작 10% 남짓 차지하는 사업 하나 때문에 회사 전체가 들썩인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매출이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매출이 아니라 실제 돈을 버는 능력, 즉 영업이익 기여도입니다. 2025년 전망을 보면요. 아까 그 매출 10%짜리 희소금속 사업이 회사 전체 이익의 거의 절반, 무려 48.4%를 벌어들일 거라는 겁니다. 매출과 이익의 이 엄청난 괴리감, 이게 바로 고려아연의 숨겨진 잠재력, 그 핵심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5천억 원. 이게 2025년에 희소금속 부문에서만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갑자기 50배가 뛰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퀀텀 점프, 차원이 다른 도약인 거죠. 자, 정리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회사 전체 매출의 5%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부가 회사 전체 이익의 절반을 책임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거의 땅 파서 장사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성이 가능한 걸까요?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고려아연만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이 숨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서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 비밀의 정체는 바로 복합 재련 기술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주력 제품인 아연이나 납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보통은 버려지는 그 안에서 금, 은은 물론이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꼭 필요한 인듐, 갈륨 같은 수십 가지의 희귀한 금속들을 모조리 뽑아내는 기술이에요. 남들은 버리는 쓰레기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판 연금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해외에서 원료 덩어리, 정광을 사와요. 여기서 1차로 주력 금속인 아연과 납을 뽑아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여기서 끝나요. 하지만 고려아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2단계로 남은 찌꺼기 속에서 수십 종의 귀한 금속들을 싹 다 회수합니다. 근데 이 회수율이 무려 60%가 넘는다고 해요. 이건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결국 버려질 수도 있었던 원료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고려아연의 진짜 힘입니다. 근데 고려아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기술을 기반으로 훨씬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회사의 미래 성장 전략, 이른바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가 밀고 있는 미래 전략이 바로 이 트로이카 드라이브입니다. 세 마리 말이 회사를 힘차게 끌고 간다는 뜻인데요. 그 세 마리 말이 뭐냐? 첫째, 2차 전지 소재. 둘째,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셋째, 자원순환입니다. 기존 기술을 활용해서 동박이나 전구체 같은 배터리 핵심 소재를 만들고요. 수소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뛰어들고 다 쓴 배터리에서 다시 희귀금속을 뽑아내는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딱 봐도 전부 미래산업의 핵심들이죠. 바로 이 문장이 고려아연의 변신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단순 비철금속 기업에서 첨단 소재 기업으로의 전환. 예전처럼 그냥 아연, 납 만들던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산업의 심장이 되는 첨단 소재 기업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시장에서 받는 평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물론 이렇게 거대한 변신에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 혹시 위험은 없는지, 재무적인 부담은 괜찮은 건지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숫자가 있죠? 부채 비율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94.75%? 예전에는 20에서 30% 정도로 아주 안정적이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숫자만 딱 보면 이 회사 위험한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 그 맥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돈을 흥청망청 써서 생긴 빚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트로이카 드라이브, 즉 미래 먹거리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해 현재 잠시 짊어지고 가는 계획된 성장의 빚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흐름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투자가 가장 집중되는 2024년을 보세요. PER은 20배까지 올라가고 이익률을 보여주는 ROE는 2%대로 뚝 떨어지죠. 한마디로 투자를 하느라 힘든 시기라는 게 숫자로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인 2025년 전망을 한번 보시죠. 투자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PER은 다시 4.6배로 안정되고 ROE는 10% 이상으로 확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미래의 성장을 위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최종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이 가진 빛과 그림자,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재련 기술. 이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무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같은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 또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비하면 지금 주가는 좀 싼 거 아니냐 하는 매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워낙 변덕이 심하잖아요. 여기에 항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신사업에 워낙 큰 돈을 쏟아붓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재무적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복잡한 지배구조 문제도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특정 종목을 사시라거나 파시라는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